여러분, 제가 이 채널에서 주로 QLD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저도 늘 마음 한편으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나스닥 100 역사에서 QQQ, QLD, TQ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막연하게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그리고 2022년 하락장 때 많이 빠졌다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건 결과만 보면 결국 TQ가 가장 높을 거라는 것도 예상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인 수치 말고 그 긴 기간 동안 1배수, 2배수, 그 다음 3배수 레버리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굴곡을 거치며 움직였는지 그 진짜 과정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 백테스트 영상에서 편의상 환율도 고정하고 세전 기준으로 했었는데 댓글로 몇몇 분이 세금이 얼마나 큰데 세전으로 하냐, 그리고 실제 환율도 반영해달라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명색이 제가 회계사인데 세전 금액에 환율까지 고정해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제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을 또 백테스트 기간으로 설정했더니 너무 짧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는 작정하고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리얼한 실제 환율 변화는 물론이고 실제 배당금의 배당소득세까지 완벽하게 세후 기준으로 싹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된 데이터로 총 3가지 방식을 비교해 드릴 건데요. 첫째는 2천만 원을 한 번에 QQQ, QLD, TQ에 거치하고 20년이 지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매달 100만 원씩 20년간 꾸준히 각 ETF에 적립식 매수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100만 원을 나눠서 일부는 꾸준히 각 ETF를 매수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모아두다가 일정 수준 이상 빠지면 그 모아둔 현금으로 리밸런싱하는 방식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투자 성향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자산 증식 방법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설계됐는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기간은 2006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0년이고요. QLD 상장 시점부터입니다. TQ는 2010년 2월 상장해서 그 전 구간은 QQQ 일별 수익률 3배의 실제 운용 비용을 뺀 합성 데이터를 썼습니다. 환율은 그날 실제 원달러 환율이고 배당도 세 종목 다 실제 데이터에서 반영했습니다. 개인 계좌 기준이라 배당에는 15% 원천 징수만 적용했고 2023년에서 2025년 3개 연도는 2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종소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세율이 정말 개인마다 달라가지고 또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부분만 15%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도는 하지 않는 가정이라서 양도소득세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소수점 없이 계산했습니다. 먼저 거치식인데요. 2006년 6월 21일 2천만 원을 QQQ, QLD, TQ 각각 한 번에 넣고 20년 동안 그대로 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TQ 같은 경우에 2010년 2월에 상장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 6월엔 TQ라는 상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서 2010년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방법은 이겁니다. QQQ의 그 시절 일별 수익률의 3배를 곱하고 TQ 실제 운용 비용을 매일 조금씩 빼서 가상의 가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가격이 TQ가 실제로 상장한 2010년 2월 11일 가격이랑 정확히 이어지도록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QQQ가 그동안 움직이는 대로 TQ도 3배로 움직였다면 가격이 얼마였을까를 거꾸로 계산한 거죠. 그런데 이 가상 계산을 하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2006년 6월 합성 TQ 가격이 2010년 2월 가격보다 더 높게 나온 거예요. 같은 기간 QQQ는 분명히 올랐는데 TQ는 오히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QLD로 검증해봤어요. QLD는 2006년부터 실제로 상장돼 있었기 때문에 가짜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진짜 데이터거든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놀랍게도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일단 QQQ 경우에 2006년 6월 33.28달러였고 2010년 2월에 38.1불이었어요. 그러니까 14.5%가 올랐습니다. 근데 QLD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0.99달러에서 0.82달러로 약 16.7% 빠졌습니다. 그리고 합성 TQ의 경우에는 2006년 6월 0.34불에서 2010년 2월 약 39% 하락이 됐습니다. QQQ는 분명 올랐는데 QLD랑 TQ는 오히려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이거는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끌림 효과, 음의 복리 때문인 거죠. 그 4년 사이에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QQQ가 그때 33.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대략 70% 회복해서 결국 플러스를 끝났어요. 근데 2배, 3배 레버리지는 떨어질 때 손실도 배로 커지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회복해도 QQQ 기준 고점까지 회복이 덜 된 겁니다. QLD가 실제 데이터로 이 현상을 보여주니까 TQ 합성 계산도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신뢰할 수 있는 숫자라는 게 검증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환율도 매수 시점과 마지막 시점이 다릅니다. 2006년 6월 21일 매수할 때 환율은 1달러에 955원이었고요. 2026년 6월 17일 마지막 날 환율은 1512원이었습니다. 그 사이 환율만 58%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원화 자산에는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환율 상승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QQQ가 주당 33.28달러에 629주를 매수한 게 20년 후에는 7억 792만원이 됐고요. 약 35.4배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19.5%입니다. QLD는 주당 0.99달러에 21,194주 매수한 게 20년 후에는 30억이 넘습니다. 150배고요. 연평균 28.5%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TQ 같은 경우에는 주당 0.34달러에 61,022주를 매수했고요. 20년 후 이게 7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362배고 연평균 수익률이 34.3%입니다. 같은 2천만 원으로 QQQ보다 TQ가 10배고 QLD보다 2배 더 벌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 뒤에 숨은 MDD, 즉 최대 낙폭을 보면 좀 느낌이 다른데요. QQQ MDD는 대략 마이너스 30%고 2008년 12월 기준이고요. QLD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 2009년 3월 9일, 그 다음에 TQ MDD는 마이너스 90%고 같은 날입니다. TQ가 한 번에 2천만 원 들어가 있던 게 거의 90% 넘게 사라졌던 구간이 있었던 거예요. 2천만 원이 어느 시점에 200만 원 수준까지 쪼그라든 겁니다. 뭐 그래도 20년 버티면 362배잖아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 사이에 90% 빠지는 구간을 실제로 버틸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사후 관점에서 보는 거랑 실제 그 상황을 겪는 건 정말 다르다 생각합니다. 뭐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계좌 하나 새로 만들어서 TQ 바로 매수하고 비밀번호 5번 틀린 다음에 20년 뒤 열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기반 ETF들이 배당을 많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 ETF들이 실제 지급한 배당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TQ의 배당이 생각보다 눈에 띄는 구간이 있거든요. 2020년대 들어서면서 연 2천만 원 넘게 배당한 해가 있으며 20년간 총 약 9천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아요. TQ가. 이렇게 높게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애초에 매수할 때 2천만 원으로 6만 주 넘는 주식을 보유했고 배당을 제일 많이 받은 2024년의 경우 1년 주당 배당금이 0.5달러였습니다. 배당만 세후 2만 6천 불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QQQ는 20년간 약 1,700만 원, QLD는 약 1,0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제 적립식 매수한 걸 볼게요.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매달 100만 원씩 20년 동안 꾸준히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사실 근로소득자분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죠. 매월 같은 100만 원으로 사는데 주가가 오르면 살 수 있는 주식수는 점점 줄어들고 주가가 빠지면 저가의 많은 주식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QLD는 2006년 100만 원으로 6,162주를 샀는데 2026년엔 100만 원으로 96주밖에 못 삽니다. TQ 같은 경우에도 2006년 17,323주를 샀는데 2026년엔 923주만 샀습니다. 같은 돈인데 주식이 비싸져서 살 수 있는 양 자체가 확 줄어든 거죠. 총 원금 2억 4천만 원 기준으로 최종 결과는 QQQ 경우에 2억 4천만 원이 32억 3,255만 원 되는 거고요. 연평균 수익률 13.6%입니다. QLD는 2억 4천이 129억이 되고 연평균 21.7%, 그 다음에 TQ 같은 경우에는 2.4억이 358억 4,700만 원 됩니다. 연평균 수익률 27.7%. 연도별로 자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2008년에 TQ가 원금 3천만 원 넣은 상태에서 833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엔 이게 1,384억까지 불어나요. 그러다가 2022년 대하락장에서 다시 309억으로 주저앉고요. 참고로 조금 전 거치식은 2천만 원어치 주식을 사고 20년을 거치한 거고 이번의 경우는 매달 100만 원씩
총 20년간 2.4억을 투자한 겁니다. 투자금 자체가 12배 차이 납니다. MDD도 보겠습니다. QQQ 같은 경우에는 30.8%, QLD는 마이너스 62.3%, TQ는 마이너스 81.1%로 거치식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3배수, 2배수는. 적립식 매수의 핵심은 시간을 들여서 변동성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고점에서 한 번에 넣는 위험을 피하고 쌀 때 더 많이 사고 비쌀 때 더 적게 사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밸런싱 방식을 보겠습니다. 매달 100만원 중 80만원은 그대로 적립하고 20만원은 현금으로 모아둡니다. 여기에 받은 배당도 재투자하지 않고 같은 현금풀에 쌓아뒀다가 QQQ가 고점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빠지면 그 순간 모인 현금풀에서 일정 비율을 꺼내 추가로 매수하는 겁니다. 현금 부분은 따로 이자는 없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준은 QQQ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15, 20, 25, 30% 빠질 때마다 단계별로 발동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처음 모아둔 돈 전체가 아니라 그 발동 시점에 남아있는 현금 풀이라는 겁니다. 매번 그 순간 남은 현금의 15%, 20%, 30%, 40%, 50%씩 순서대로 꺼내 씁니다. 그래서 이 5 비율대로 꺼낸 돈을 다 합쳐도 100%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단계에서 15%를 쓰면 85%가 남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줄어든 85%에 20%만 쓰는 구조죠. 그래서 5단계를 다 거쳐도 현금이 꽤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빠질수록 비율 자체는 커지지만 그게 매번 남은 돈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2008년을 예를 들면 그 해에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0%까지 4단계가 연속으로 발동되거든요. 2008년 1월 15일 여기서 마이너스 15% 트리거 발동하거든요. QQQ가 전고점 47.52달러에서 2028년 1월 15일 40.24달러로 떨어집니다. 그 당시 현금풀은 3,966불이었고 20%를 사용해서 756불을 가지고 19주를 추가 매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2008년 9월 29일 이때는 트리거가 QQQ 기준 마이너스 30%에 닿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은 여전히 47.52달러인데 이때 QQQ 가격이 32.76달러로 떨어집니다. 현금풀은 2,442불이 있고 여기서 50%인 1,212불을 사용해서 QQQ 37주를 매수합니다. 마찬가지로 QLD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월 15일 트리거는 QQQ 기준이기 때문에 트리거 발생하는 일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때 QLD가 1.25달러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현금풀 3,576달러에서 20%를 사용해서 714불 가지고 총 571개의 QLD를 추가 매수합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 9월 29일 이때가 마이너스 30% 트리거 뜬 데인데 QLD가 0.72달러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약 1,062불 사용해서 QLD 1463주를 추가 매수합니다. 마지막 TQ를 보겠습니다. 같은 날인 2008년 1월 15일 TQ가 0.51불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현금 705달러를 사용해서 TQ 1375주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29일에는 마이너스 30% 터치할 때 TQ 가격이 0.23달러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현금 1051불을 사용해서 TQ 4529주를 추가 매수합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날짜인데 현금풀의 총액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배당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20년 누적으로 보면 트리거가 총 34번 발동되고요. 그래서 리밸런싱이 되는 거죠. 2008년, 2018년, 2020년, 2022년처럼 크게 빠진 해에는 5단계가 거의 다 발동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금 2.4억 기준 최종 결과는 QQQ가 2.4억이 29억 3천만 원이 되고요. 연평균 13.3% 수익률입니다. QLD는 2.4억이 118억 8천만 원, TQ는 2.4억이 322억 2,700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전은 단순 100% 적립식보다 오히려 살짝 낮습니다. QQQ는 32억 3,255만 원에서 리밸런싱한 게 29억 3천만 원이고 TQ는 358억 4천만 원에서 322억 2,700만 원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현금으로 모아둔 돈이 트리거가 안 터지는 기간 동안 그냥 현금으로 놀고 있거든요. 그 돈이 주식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불어났을 텐데 대기하는 동안 기회비용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큽니다. 실제로 TQ가 23년에서 25년 사이 트리거가 잘 안 터지면서 현금이 한때 2억 6천만 원 넘게 쌓여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부분은 한번 크게 빠지는 해에 5단계가 다 발동되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트리거가 거의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이미 다 써버린 상태인데 시장이 아직 전고점 회복을 못했으니 리셋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현금이 계속 쌓이기만 하고 쓸 곳이 없는 거죠. 결국 이 전략은 현금을 깔고 있다가 위기에 더 산다라는 컨셉인데 실제로는 그 현금이 노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라는 게 핵심 약점입니다. 사실 현금 소진 비율인 15%에서 50%는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거든요. 근데 이번 결과를 보면서 트리거가 떴을 때 현금을 좀 더 공격적으로 써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비율을 좀 더 높여서 다시 돌려보고 어떤 게 최적 비율인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저도 운용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2022년 큰 하락장을 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운용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그 백테스트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세 가지 방식 이제 정리하면 거치식은 2천만 원을 한 번에 넣고 20년을 버티는 거였고, TQQQ가 362.8배로 제일 컸지만 MDD가 마이너스 90%까지 갔다. 그리고 적립식은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넣는 건데 순서는 당연히 똑같고 TQ 기준 149.4배로 가장 컸습니다. 리밸런싱 방식은 현금을 모아두다가 하락 시 추가 매수하는 방식인데요. 의외로 생각보다 현금 사용 비율을 낮게 가져가는 바람에 단순 적립식보다 최종 자산이 살짝 낮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2022년 TQ로 마이너스 80% 넘게 빠지는 걸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버텨내는 게 숫자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변동성과 수익률 사이의 균형점인 QLD를 메인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오늘 리밸런식 전략 결과를 보면서 든 생각이 현금을 무작정 모아두는 것보다는 그 현금을 평소에 어떻게 일하는지 그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겠다는 거였습니다. 여튼 이거는 제 방식이었고요. 오늘 보여드린 숫자는 다 그대로 보여드린 거니까 영상 보시면서 본인이 거치식이 맞을지 적립식이 맞을지 그리고 큰 하락을 버틸 수 있는 멘탈인지 아닌지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레버리지 않은 미국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